이영탁의 미래몽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쓴 책, Big Question 10 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공직에서 오래 근무를 했었습니다만 평소 책 읽기를 좋아하고 또 글쓰기도 제법 좋아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시민을 위한 경제 이야기가 있죠, 그죠? 시민을 위한 경제 이야기. 이 미래와 세상 있습니다. 미래와 세상. 그리고 또 좀 특이하게도 이정구라는 이거는 소설입니다. 소설책.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정구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출판이 돼서 시중에 나온 Big Question 10, 당신의 미래에 던지는 Big Question 10. 제가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는지부터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동의하는 대로 지금은 뉴노멀 시대입니다. 새로운 원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지난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리가 제로 아닙니까? 그죠? 제로, 거의 제로 금리. 금리가 내리면 투자가 늘어나고 경제 성장이 늘어나고 그러다 고용이 늘어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 성장 및 고용 대책으로 금융 정책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금리를 이렇게 활용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것이 작동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러한 사고, 금리를 내리면 성장이 늘고 고용이 는다, 투자가 는다 하는 이러한 사고는 올드 노멀인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안 맞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올드 노멀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올드 노멀이 아니라 에버노멀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정상이 정상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경제 성장과 진보, 사회의 발전이 정체가 되고 성장을 하더라도 고용 없는 성장입니다. 그죠? 고용이 안 되는, 고용 효과가 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가 과거보다 잘 살지만은 물질적으로는 잘 살지만은 빈곤이 일상화되고 있고, 빈곤 의식이, 그죠? 결핍 의식이 스스로 그런 어떤 정체감 내지 상실감 이런 데 빠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사회에 만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마저도, 그죠? 보호무역, 이민 규제, 편가르기 등 이 반세계화, 이 반자유민주주의 이런 추세를 거침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제가 여기서 자세한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마치 니체의 허무주의, 니체의 능동적인 허무주의를 연상시킨다. 지금 이 뉴노멀 시대라는 말이 니체가 말한 허무주의를 연상시킨다고 할 정도로 지금은 비정상이 정상이 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부쩍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민주주의는 말이죠, 민주주의하고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이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다른 썩 잘 어울리지 않는 커플입니다. 민주주의는 평등을 지향하지 않습니까? 대신에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경쟁과 능률을 지향하지 않습니까? 그죠?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주의하고 경쟁과 능률을 지향하는 시장경제가 이 썩 잘 어울리지 않는 커플이 특히
20세기 후반에 와서 미국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를 탄생을 시키면서 정말 이렇게 크게 번창을 했지요. 민주주의는 1인 1표입니다. 완전 평등을 지향하는 겁니다. 시장 경제는 능률과 경쟁, 다시 말하면 1원 1표인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어울리지 않는 커플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를 리드하는 바람에 사회주의도 없어졌고, 소련이 해체가 됐고, 예를 들면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했고, 독일이 통일됐지 않습니까? 사회주의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나게 잘 나가던 이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지금 미국에서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국, 민주주의의 발상지인 영국에서 브렉시트를 결정해놓고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장이 나도 한참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절체절명의 시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과장된 얘기인지도 모릅니다만 지금이 전환기다. 문명이 바뀌고 있다. 새로운 문명이 찾아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어쩌면은 정말 엄청난 혹독한 시련, 어떤 사람들은 붕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만, 거기까지 갈지야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위기를, 이러한 위기에서 우리가 연상을 하는 것이, 제가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 모든 문명은, 그죠? 모든 문명은 발생을 하면은 발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발전을 하다가 쇠퇴해서 결국은 해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문명이 쇠퇴하고 사라지는 요인을 토인비는 외부의 작용이 아니라 내부 요인으로, 특히 내부의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내부 요인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새로운 도전에 결국 제대로 잘 응전을 하지 못하면은 그러한 문명은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 문명이, 이 미국을 중심으로 20세기 후반에 그렇게 번성하던 이 문명이 어쩌면은 20세기 말에 후진국의 개발도상국의 외환위기, 2008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지금 2019년, 20년을 전후해서 우리에게 들어닥칠지도 모르는 새로운 엄청난 위기를 이렇게 연상하게 하고, 이러한 위기가 그러한 문명들을 쇠퇴의 길로, 해체의 길로 몰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답은, 저기 답이 뭐겠습니까? 답은 미래몽이다. 미래에 대한 꿈, 미래 준비만이 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빅 퀘스천 10, 10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1번, 인간의 실체는 무엇인가에서부터, 4번 보십시오. 3번 보십시오. 파워의 이동. 4번 뉴노멀 시대. 5번 지수함수의 원리. 6번 기계 인간. 7번 불평등 문제. 9번 집단지성 문제. 인간의 행복 문제. 그 다음에 미래 설계 문제. 이런 10가지 큰 질문을 던지면서 이 한 질문마다 다시 10가지 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by 10, 100개의 질문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 나름대로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를 해 보았습니다. 하나하나가 너무 무겁고 큰 질문들이죠. 제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 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한 거니까 이 시작을 토대로 해서 제가 앞으로 더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할 겁니다. 더 디벨롭 시킬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기에 의견을 보태주시고, 아니면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 빅 퀘스천 10이 아니라 빅 퀘스천 20다,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만들어서
이 세상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공유를 하면은 우리가 걱정하는 20세기 후반에 번창했던 이 문명들이 이렇게 지금 위기를 겪고 있을 때 거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새로운 설사그라운 문명들이 사라지더라도 새로운 문명들을 우리가 더 잘, 더 멋있게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합니다. 미래 준비하세요. 미래 공부하세요. 미래몽을 가지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인간의 역할은 과거에는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지금을 살아가는 신인류, 요즘 신인류는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 변화를 리드하는 겁니다. 리드도 그냥 겨우 힘겹게 리드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속적으로 갈수록 변화의 속도를 빠르게 하면서 이 리드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발 할라리 같은 사람은 호모 데우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인류의 미래, 이 신인류는 불멸, 죽지 않는 거지요. 행복, 진정한 행복, 신성, 신이 되는 거죠. 이쪽을 추구해서 그 길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래에 대한 중요성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합니다. 미래에 대한 중요성을 잘 나타내는 표현 중에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미래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데 우리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다. 의식없다. 과거 맨날 옛날 얘기만 하고 맨날 과거 속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답답한 노릇이다.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현재가 과거와 싸우면은 미래가 없다. 처칠 수상이 일찍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가 과거와 싸우면 미래가 없다. 얼마나 우리한테 정말 와 닿는 얘기입니까? 우리 사회는 너나 할 것 없이 맨날 옛날 얘기, 옛날과 과거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제 좀 제발 좀 과거에서 벗어나 가지고 우리 미래 얘기하고 미래 준비하고 미래몽 합시다. 몽미래 합시다. 그리고 미래를 안다고 성공이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미래를 모르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래 안다고 해서 다 성공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미래 모르고 성공을 생각하지 말라. 미래 모르고는 성공할 수 없다. 또 이런 누구도 우리 다 아는 미래는 창조하는 것이다. 미래는 내가 만드는 것이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나의 미래는 내가 만든다. 그래서 내가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미래는 단수가 아닌 복수다. 여러 가지 미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다 좋은 말들이죠.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문명이 바뀌는 이 전환기에 우리가 절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미래 준비의 필요성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 각자 찾으시되 제가 제시한 빅 퀘스천 10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더 좋은 답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문명을 잘 만들어내고 그런 가운데 우리 개인 또는 우리가 속한 우리 사회를 보다 더 나은 사회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 더 큰 미래를 각자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감사합니다.